네, 우리가 이전 영상에서 딥노이드 차트를 봤는데요. 다른 종목들 차트도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면, 딥노이드 주도주인데요. 일봉 차트에서 이 상한선들을 뚫었습니다. 그리고 일목균형표의 전환선과 기준선이 정배열된 상태에서 추세가 상승입니다. 그리고 5분봉으로 가서 이 5분봉의 이동평균선이 완전히 정배열된 모습.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동평균선의 배열이 깔끔해야 됩니다. 그래야 주도주가 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종목들, 금요일에 주도주였던 브리지텍, MDS테크, 코난테크놀로지 이런 종목들을 돌려보면 브리지텍도 보시면 이평선이 깔끔하죠. 이렇게 정배열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주도주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일봉 차트를 보시면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저항선을 뚫었고 그 다음에 일목균형표의 전환선과 기준선이 정배열된 상태에서 상향으로 꺾여 올라가는 모습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MDS테크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저항선 뚫고 상향 추세. 코난테크놀로지도 저항선 뚫고 상향 추세입니다. 그리고 분봉을 보면 분봉에 당연히 정배열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5일선, 11선, 21선, 61선, 121선까지 정배열입니다. MDS테크도 마찬가지죠. 정배열된 모습 우리가 한눈에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설명을 좀 드리면 저항선을 뚫고 일목균형표의 전환선과 기준선이 정배열된 상태에서 상향 추세이고 그 다음에 5분봉의 이동평균선이 정배열된 종목들 그런 종목들이 주도주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거래대금이 좋아야 됩니다. 이 조건들을 이용해서 조건 검색식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0150 조건 검색식 만들기 창입니다. 먼저 저항선 돌파 조건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피봇으로 가셔서 가격 기준선 돌파로 가시면 피봇 2차 저항이 있습니다. 피봇 2차 저항 상향 돌파 조건을 넣겠습니다. 그리고 볼린저 밴드로 가겠습니다. 역시 가격 기준선 돌파로 가셔서 20의 2 상한선 상향 돌파 그리고 30의 2 상한선 상향 돌파 이 조건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A, B, C를 괄호로 묶겠습니다. AND는 마우스로 더블 클릭하시면 5로 바뀝니다. 그러면 이 저항선 3개 중에 하나를 뚫으면 포착해라 라고 하는 그런 조건이 완성이 됩니다. 여기에 일목균형표 조건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일목균형표로 가시면 기준선 비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선 비교를 보시면 전환선과 기준선의 배열을 우리가 이제 여기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환선이 기준선보다 위에 있는 조건 혹은 같거나 위 이렇게 이제 하셔야 되는데 뭐 그건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조건을 넣은 다음에 추세로 가서 전환선이 일봉 연속 상승 그러니까 전환선이 상향 추세인 그 조건을 넣겠습니다. 그리고 기준선도 상향 추세여야겠죠. 기준선 상향 추세 조건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거래대금이 들어와야겠죠. 수급 조건을 넣겠습니다. 거래대금 순위, 배기 조건, 그리고 거래량 회전율, 이것도 이제 순위로 가서 거래량 회전율 순위도 102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종목을 한번 검색을 해볼까요? 14개 종목이 포착이 됩니다. 등락률로 보면 브리지텍, MDS테크, 뷰노도 포착이 되고 딥노이드, 코난테크놀로지. 제가 말씀드린 엊그저께 금요일에 주도주들이 모두 포착이 됩니다. 그러면 이 종목들의 분봉 차트를 좀 볼게요. 일단 브리지텍, MDS테크, 딥노이드, 코난테크놀로지 이 종목들은 봤고 뷰노도 보면 이렇게
예, 이평선들이 5분봉에서 정배열된 모습이 확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어때요? 거래대금이 좀 약하죠. 394억. 약하지만 좋은 상승이 나올 수 있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종목들 차트를 좀 보면 예, ITI즈 차트입니다. 이 종목도 보시면 이 앞에서는 정배열이 아닌데 이 뒤에서는 정배열된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 종목 거래대금이 이제 나쁘지 않아요. 주도주라고 하기까지는 좀 그렇지만 그래도 나쁘지 않은 거래대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5분봉에서 이평선이 정배열된 종목들은 이런 눌림 구간에서 반등을 줍니다. 이렇게 잘 보이시죠? 종목을 조금만 더 볼까요? 이수페타시스, 예, 정배열 종목입니다. 이런 종목들,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예, 만약에 여기에서 포착이 되면, 이런 구간에서 이제 매수를 할 수가 있는데, 손절선은 62평선이 손절선입니다. 그러니까, 62평선을 심하게 훼손하지 않는 이상은 갖고 가셔도 됩니다. 선익 시스템 보겠습니다. 네. 이 종목도 보시면 이렇게 이평선이 정배열되고 눌린 다음 반등 나왔고 다시 이평선이 정배열되고 거래대금이 들어왔죠. 그리고 주가가 급등한 이후에 다시 눌린 다음에 반등이 나왔습니다. 잘 보이시죠? 단타 매매를 할 때는 이런 이제 고점에서 잡는 것이 아니고 음봉 나올 때까지 기다리셔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런 이제 눌림 구간에서 우리가 이제 매수를 하시면 이런 반등 구간에서 수익을 내고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손절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손절 구간이 좀 짧아집니다. 그러니까 좀 더 안전한 매매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단타 매매는 안전해야 됩니다. 단타 매매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 첫 번째도 안전, 두 번째도 안전, 세 번째는 손절입니다. 단타 매매를 할 때는 반드시 손절이 동반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10종목을 매매한다라고 해서 10종목을 다 수익을 내고 나올 수가 없어요. 손절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그 예상했던 대로 주가가 흘러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조건들을 이것저것 따지고 차트도 보는데 똑같은 차트, 똑같은 조건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종목은 잘 올라가고 어떤 종목은 당일날 안 올라가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좋은 원칙, 좋은 기준을 가지고 종목 선정을 한다라고 하면 당일날 어떤 종목이 당일날 올라가지 잘 상승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그 다음에 반등이 잘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영상을 한번 찍어서 교육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단타 매매를 할 때는 반드시 손절 원칙을 가지고 이제 매매에 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한 손절선을 이탈을 하면 아니면 우리가 정한 퍼센테이지를 이탈을 하면 반드시 손절로 대응을 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 이 종목 올라갈 것 같은데 손절선을 깼어요. 아니면은 우리가 정한 퍼센테이지 이하로 내려갔어요. 그런데도 이 종목 혹시라도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하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계속 질질 끌고 가다가는 더 큰 손실로 그렇게 결과를 낳을 수도 있고 또 그렇게 이제 종목이 하나 둘 쌓이게 되면 계좌의 종목이 너무 많아집니다. 일단 단타 매매를 할 때는 계좌 종목이 많으면은 관리하기도 힘들고 그리고 자금에서도 그러니까 내가 이제 매매 자금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꼭 그런 부분은 컨트롤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손절의 원칙을 잡고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도주들 다시 보면은 브리지텍 같은 경우는 눌림 구간이 뭐 딱히 없었어요. 그러면 이런 종목들은 매매하기가 굉장히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눌림 구간이 이제 명확하게 나와주는 종목들이 있어요. 이런 종목들 이렇게 눌려주죠. 그러면은 이 눌림 구간에서 우리가 이제 매매를 한번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딥노이드 이런 종목들 이렇게 눌려주죠. 이렇게 눌림 구간에서 매매를 하고 그리고 수익을 낼 확률이 굉장히 높은 그런 종목들입니다. 코난 테크놀로지 보면은 이렇게 눌림 구간 나오죠.
그러면 이렇게 수익을 내고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이런 구간에서 매수를 하는 것, 그러니까 눌림 구간에서 매수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오전 같은 경우는 이 구간이 되겠죠. 이 구간. 우리가 이제 매수를 할 수 있는 구간. 그래서 이제 차트를 보면 이제 분봉 차트를 보시면 이렇게 복기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눌림 구간이 어디에 있었나, 그리고 그런 눌림 구간 이후에 반등이 어떻게 나왔나, 그런 것들을 한번 복기를 해보시는 것도 좋은 공부가 됩니다. 네, 종목들을 이렇게 봤는데요. 여기에 이제 가장 중요한 조건 하나 더 넣으면 되겠죠. 이동평균으로 가시면 주가 이동평균 배열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게 이제 1주기로 되어 있는데 이걸 이제 5분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그럼 5분봉 상에 5이평선이 22평보다 더 커야겠죠. 위에 있어야겠죠. 그리고 20이 60보다 위, 60이 120보다 위. 이 정배열 조건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을 검색을 해보면 네, 6개 종목 포착이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그 주도주들, 브릿지텍, MDS테크 뭐 이런 종목들 포착이 되죠. 다른 종목들이 뭐 왜 포착이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코리안 테크놀로지나 아니면 딥노이드 같은 종목들도 당연히 장중에는 포착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우리가 분봉을 보고 눌림 구간 잘 공략을 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여기에 주가 등락률은 아예 넣지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좋은 종목들이 포착이 되죠. 그만큼 조건들이 좋은 조건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조건, 이 5분봉상의 이평선이 정배열된 조건, 이 조건은 저는 굉장히 중요한 것을, 이 핵심 포인트를 지금 풀어드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볍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좋은 조건이기 때문에 좀 진지하게 생각하시고 잘 활용하셔서 매매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